자, 안녕하세요. 방어진중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얘들아 오늘 국어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담화의 개념과 특성이라는 단원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 한 번 더 이제 복습의 시간을 조금 가져와 볼 거예요. 자, 담화라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이제 화자는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고 청자는 들을 청 한자를 써서 이제 듣는 사람을 청자라고 해요. 그래서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를 담화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화의 유사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담화도 이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네 가지 기억을 해야 돼요. 화자, 청자, 내용, 맥락. 화자는 말하는 사람, 청자는 듣는 사람, 내용. 그래서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말을 내용이라고 하고, 자, 이 중에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뭐냐면 맥락이라고 해서 담화가 이루어지는 배경. 그래서 우리는 자, 여러 나라 중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고, 자,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 이제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화 안에서 통용이 되는 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좁게 맥락을 보자면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 예를 들어서 똑같은 대화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화를 파악을 할 때 이렇게 맥락까지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특성이 있습니다. 담화의 특성은, 자, 얘들아 이 부분은 필기 안 해도 돼요.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지로 이따가, 나중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더 초점을 두도록 합니다. 자, 담화의 특성,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통일성은 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잘 모여져야 된다는 거고, 응집성은 문장과 문장 간의 이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자, 통일성과 응집성은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히 볼 거고, 자, 담화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맥락을 설명을 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자, 담화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 속에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했고, 자, 교과서 한 장을 더 넘겨봅시다. 자, 담화의 구성 요건이 나와요. 자, 담화의 구성 요건이 있고, 자, 오늘은 담화의 맥락까지 한번 해볼 겁니다. 알겠죠? 담화의 구성 요건과 담화의 맥락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교과서는 114쪽을 펼쳐두고, 자, 담화는 어떤 구성 요건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신비와 유나라는 두 여학생이 나와요. 그래서 두 여학생의 우리가 말을 들어볼 겁니다. 그 중에서, 두 학생의 말 중에서 좀 더 내용 파악이 쉬운 담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골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한번 그 이유까지도 파악을 해봅시다. 자, 먼저 신비의 말을 들어볼 거예요. 공기가 상쾌합니다. 과일은 껍질째 먹으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좋습니다. 자, 지금 공기 이야기를 하다가 과일을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또 다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대화가 또 다른 방향으로 튀어가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라고 해서 자, 지금 공기, 과일, 일찍 자자, 물 지금 네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는 유나의 말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충분한 수면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이보다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신비와 유나의 말 가운데 얘들아, 좀 더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파악하기가 쉬운 말은 신비의 말이었을까요? 유나의 말이었을까요? 그렇죠. 신비가 아니고 유나의 말이죠. 자,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자, 신비의 말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네 가지 이야기를 지금 동시에 하고 있어서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가 않죠. 하지만 유나의 말은 어땠습니까? 신비의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로 모여 있지가 않죠. 하지만 유나의 말은 충분한 수면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서 여러 문장이 나오지만 지금 적절한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 요거에 관한 내용이죠. 뒤에서 나오는 이 내용도 결국에는 적절한 수면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죠. 즉 유나의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주제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에 관한 내용이죠. 하지만 신비의 이야기는 지금 하나의 주제로 모여지지가 않죠. 자, 유나의 말이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신비의 말은 바라마다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주제로 모이지 않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기 어렵다. 이에 비해 유나의 말은 충분한 수면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는 하나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자, 요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보고 필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자, 신비의 이야기는 지금 각 문장마다 의미는 분명해요. 하지만 그 각각의 발화들이 지금 서로 관련성이 없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단번에 파악하기가 어렵죠. 자, 하지만 유나의 말은 모두 수면과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는 유나가 하는 말이 무엇이, 유나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줌에서 요거 필기한 거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필기 꼭 해두도록 하고 자, 혹여나 교과서 분명히 챙겨가야 하는데 교과서 안 챙겨간 친구들은 어떻게든 줌에 들어와서 요거 필기한 거 선생님한테 확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장에 꼭 필기해둬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필기 시간을 좀 줄게요. 자, 다 적었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교과서 115쪽으로 가서, 자, 요번에는 또 이제 우리가, 가와 나의 문장들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가와 나 가운데 문장들이 좀 더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어느 쪽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 한번 먼저 들어봅시다. 운동은 몸에 좋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운동이 몸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너무 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거나 너무 무리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적당하게 해야 한다. 자, 어떻습니까? 자, 조금 뭔가 이 문장이 뭔가 자연스럽게 막 느껴지지가 않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나를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운동은 몸에 좋다. 이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운동이 몸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또한 너무 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 점을 기억하고 적당하게 해야 한다. 자, 가와 나의 문장 가운데 좀 더 각 문장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가일까요? 나일까요? 그렇죠. 나죠.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자, 왜 그럴까요? 지금 나를 보면 이것은 그리고 하지만 자, 비교를 해보자면 운동은 몸에 좋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자, 그러고 나서 운동이 몸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 하면서 내용이 조금 반전이 되죠. 이 사이에 뭔가 필요합니다. 접속사가 필요하죠. 하지만 혹은 그러나와 같은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접속사 그리고 이러한 지시 표현이 적절히 잘 쓰인 겁니다. 자, 볼까요? 나아가 가보다 문장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나는 이것, 이와 같은 지시 표현과 하지만 또한과 같은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과 문장을 가보다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필기해 봅시다. 자, 나가 가보다 문장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나는 이것, 이와 같은 지시 표현과 하지만 또한과 같은 접속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과 문장을 가보다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글을 쓰더라도 이렇게 적절히 지시 표현과 접속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면 문장들이 훨씬 매끄러워지고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제 글 쓴 거를 딱 보면은 조금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절히 여기에는 이러한 지시 표현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런 접속 표현이 조금 들어가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글을 쓰는 걸 좀 어려워하고 조금 내가 글 쓴 글을 읽어봤을 때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지시 표현이랑 접속 표현을 조금 자주 안 써서 그런 점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를 보면은 자, 나에서 어느 부분에 사용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나오죠. 자, 표시해 둡시다. 그리고 하지만 이런 접속사, 접속 표현이 쓰였고 하고 그리고 또 가다 보면 그렇죠. 또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이제 같은 내용이 열거될 경우 이제 또한이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시 표현, 접속 표현이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조금은 등한시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 또한 문장에서 쓰일 때 문장과 문장의 연결을 아주 긴밀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 부분, 그래서 이것, 그것, 저것 이런 것들이 지시한다. 앞에 나오는 내용을 지시한다라고 해서 지시 표현이라고 하고 하지만 또한 그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문장과 뒷문장을 접속시켜준다 해서 접속 표현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뒀죠.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이 부분 나오죠. 자, 이 부분도 이제 표시를 해 둡시다. 지시 표현과 접속 표현. 자, 지시 표현 밑줄 치고, 이그저,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뭐, 이러한, 그러한, 저러한. 자, 이런 것들을 지시한다 라고 해서 지시 표현이라고 합니다. 기억을 해 두고. 자, 접속 표현도 밑줄. 접속 표현은 그리고, 더욱이, 또한, 그러나, 하지만, 따라서, 그러므로, 그런데, 한편. 처럼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접속시켜준다, 연결시켜준다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접속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시 표현과 접속 표현을 잘 쓰게 되면 문장 간의 연결이 아주 자연스러워진다는 점 유념하고 자, 3번 봅시다. 그래서 위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의미가 잘 전달되려면 담화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우리가 밑에 나옵니다. 밑에 파란색 네모 박스가 나오죠. 자, 담화의 구성 요건하고 옆에 별표 3개, 별표 3개. 이게 바로 네모 박스가 위에 3번, 괄호 3번의 답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잘 전달되려면 담화가 갖추어야 할 요건, 통일성과 음직성을 갖추어야 한다입니다. 통일성은 이런 거고, 응집성은 이런 거고. 자, 일단 별표 3개 해두고,
자, 밑줄 칩니다. 의미가 잘 전달되려면 담화가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추어야 한다. 밑줄 치고. 자, 통일성 밑줄, 그리고 밑에 응집성 또 밑줄. 자,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나 혹은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이상하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추지 못해서 혹은 부족해서 나의 의견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통일성 밑줄 했죠. 자, 옆에 밑줄 칩니다. 발화 혹은 문장. 발화들의 내용이 하나 담화의 주제를 향해 밀접하게 연관된 것을 말한다. 밑줄 하고 주제의 동그라미. 통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즉 한 가지의 주제로 이야기가 전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주제에 관해서 완결되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 얘기로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국어에서는 좀 더 유식한 용어로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응집성 밑줄 했죠. 오케이. 자, 밑줄 칩니다. 자, 응집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통일성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밑줄 쳐볼까요? 담화를 구성하는 발화들이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 밑줄하고 자, 그리고 형식적 위에 이렇게 점점점을 찍어둡시다. 형식적으로. 자, 그래서 즉 비교가 되죠. 통일성은 내용적으로 긴밀하게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 응집성은 형식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문장과 문장들이 긴밀하게 연결되려면 그렇죠. 밑줄, 지시표현, 밑줄, 접속표현, 밑줄. 그래서 얘들아 통일성과 이 응집성을 잘 구분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통일성은 내용적으로 하나의 주제로 내용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거고 응집성은 형식적으로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것은 지시 표현과 접속 표현을 적절히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지시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이, 그저 이런 것들. 자, 접속 표현은 그러나, 그러므로, 한편, 또한 이런 것들을 접속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생각보다 진도를 많이 못 나가네요. 자, 오늘은 담화의 구성 요건에서 114쪽, 115쪽 이렇게 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얘들아 지금 바로 줌에 들어와서 교과서 필기한 거 선생님한테 확인 받도록 하자.